음.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소개하는 느낌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반적인 금융 지식 플러스 알파, 우리 인간이 이가 개인 거래를, 직접 거래를 하면 자꾸 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경험을, 저도 이런 시장이 좀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기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보다 좀 똑똑한 진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좀 늘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방송하기 전에, 또 수익주기 플랜을 잠깐 또 가동을 시켰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총 9개의 수익주기 플랜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오늘 13일, 이제 거의 30일까지 가면 한 27개 정도, 26개, 25개 정도 수익주기 플랜이 수익을 담보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그 수익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잖아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지금 거의 하루 누적 수익금이 한 이제 18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까지 등산을 하니까 한 177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익 주기 플랜을 이렇게 또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11월 말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서 보시는 누적 수익금, 총 수익금을 여러분들과 같이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금이 완성이 됐는지.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진위를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늘려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진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되시면,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진위를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단기든 주기인가 중기든 장기든 이런 수익 주기 플랜 안에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거래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뭐 전에 말씀드릴 잠깐만요.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자,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이 플랜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30일짜리는 단기. 네. 그 다음에, 어, 요 정도까지 이제 뭐 중기라고 할게요. 중기 플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1년에서 2년짜리 상품을 장기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 우리 그 진위 생태계 안에서 뭐, 장기 플랜으로 가는 게 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근데, 자,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이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진위와 우리 개인, 그러니까 진위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단기, 중기, 장기 플랜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차익 거래 형태들. 네, 어서오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진유와 다르게, 그러니까 진유와 비슷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거래를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이 궁금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진이가 거래를 정말 잘하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플랜으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를 시켜요. 근데 그 거래의 바탕은 차익 거래라고 했어요. 차익 거래. 그러면 이 차익 거래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셔야 돼요.
자, 차익 거래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형태를 전부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잠시만요. 채팅창 잠깐만 확인할게요. 아, 네. 그 미니멈이랑 맥시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도 콘트죠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자, 그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들,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 형태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이가 무형 차익 거래를 잘한대요. 제가 차익 거래를 잘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못하는 차익 거래를 진이는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익 거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이는 해요.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암호화폐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한 30년도 전에 이 주식 시장도 그게 좀 가능하긴 했어요. 자, 미국 시장,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금융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거래소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의 거래소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거래소도 있었고, 시카고 거래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 거래소에서의 어떤 그 가격이 저렴한 거를 뉴욕 거래소에서도 팔고, 왜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 물론 이제 시간 차익 거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어떤 거래 형태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스닥이 어떤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래 형태들을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모든 어떤 이제 형태들을 차익 거래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이용 차익 거래에 좀 가깝죠. 비싼,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래소에서 비싼 거래소로 넘겨서 파는 행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로 치면은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자,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접어드릴게요.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낸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래소, 뭐 바이낸스 또는 업비트도 되고요. 또는 뭐 호인비, 뭐 이러한 이제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이요, 같은 코인. 네, 같은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코인의 이제 가격 차이를 통해 매수 매도, 수익, 차이, 수익. 자, 이러한 거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차익 거래의 그냥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개인은 못합니다. 왜냐? 물론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 진이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거예요. 펀트 전략이 위해서. 왜냐? 자,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이는 거래소 간의 그 차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일 수익률 0.33%의 무위험 차익 거래에 가까운 거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시간 차익 거래인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개념을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가 결국에는 시간 어떤 차익 거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같은 거래소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래소 안에서도 어떤 이제, 아, 같은 거래소라고 하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운동성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어떤 특정 코인이, 특정 암호화폐가. 그런 상태에서 진이는 거래소 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 거기서 오는 예를 들어 엄청나게 변동성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래소에서는 한 10% 내렸어요. 근데 어떤 거래소에서는 12%까지 내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래소 간의 그 차트,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확인하시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는 더 내려오고 어떤 거는 좀 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그게 이제 시간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정말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인프라뿐만 아니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시간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흐름에서 어떤 데이터나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차익 거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정말 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큰 거래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급등락할 때 반대 포지션을 잡거나 그러니까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그게 가격이 정상화될 때 그때 이익을 얻는 형태인데 우리 개인이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이런 이제 뭐 캔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이러한 아랫꼬리 윗꼬리 이런 것들 캔들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이런 꼬리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익거래를 인간은 하기 힘든데 이제 지니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해낸다는 이유는 그만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마피 시장을 잘 보시면 정말 아랫꼬리도 길고 윗꼬리도 빈 캔들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러느냐? 인간이 아닌 자동화 로봇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 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아랫꼬리가 많이 나오는 캔들들이 암호화폐 시장은 많았다. 그게 이제 인간이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동화 로봇, 어떤 오토 트레이딩 로봇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차익 거래, 거기서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캔들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이나 오토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거래하는 형태를 좀 하지 말고, 오토 트레이딩이나 자동화 로봇에 좀 맡기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거래를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삼각 차익 거래. 자,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모르는 오토 트레이딩만 할 수 있는 진이만 할 수 있는 거래 형태예요.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 진이에 관련된 거래 내역을 보시면 다 USDT가 바탕이 된 자, 이러한 그 거래 형태예요. 뭐 이더리움으로 칠게요. 어, 딱 ETH, 네트하고 USDT. 자, 그 마지막 이러한 거래 형태. 거래스랑 그걸 갖다가 이제 바탕이 되는 기초자산이 USDT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USDT로 거래를 하시고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달러 자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USDT의 어떤 기초자산으로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또 거래를 많이 안 해보셔서 뭐 이런 시장이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BTC 거래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 BTC
자, 이러한 거래 어떤 형태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USDT가 기초자산이 아니고 USDT의 어떤 바탕이 아닌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냐. 이해되시죠? 그런 식의 어떤 거래의 어떤 형태들이 있어요. 세 가지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삼각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뭐 음, 자, ETH라고 하고 뭐 BNB, BNB라고도 할게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인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어, U, USDC, 어떤 달러 단환을 바탕으로 하는 USDC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지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래 형태에서 지금 어떤 차익 거래를 지금 막 수익을 막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 마켓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만큼 거래소가 많은 어떤 거래 형태들이 없어요. 정말 많아요. 거래소가. 특히 해외 거래소. 국내에는 뭐 허비트와 뭐 빗썸. 아까도 거래소 간에 그 차익거래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시세 반영, 어떤 유동성이 측면에서 저 빗썸에서의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낮을 때 그때 사서 업비트로 넘겨서 또 가격 차익을 얻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이게 비슷비슷하게 유동성 자체도 그 자동화 로봇이 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하지만 차이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거는 거래소 간의 차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통화 이걸 이제 그 기초자산을 통화라고 할게요. 이러한 통화 안에서 어, 그러니까 통화가 되는 기준이 되는 코인에 따라서 가격 형태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BTC 같은 경우는 1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BNB는 바이낸스 뭐 코인의 한 개에 대비해서 뭐 이더리움이 얼마냐 지금 뭐 바이낸스 코인이 한 1000달러 정도 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한 3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표기될 때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뭐 예를 들어 이제 비율로 따지면 뭐 3, 뭐 이런 식의 코인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뭐 1 USDT 대비 뭐 예를 들어 뭐 3,500달러의 어떤 이더리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BNB,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1000 USDT니까 그러니까 1000달러 지금 1000달러잖아요. 그럼 1000달러 대비 지금 한 3,500달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뭐 한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한 3.5.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는 뭐 비밀리 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죠? BTC도 마찬가지고요. BTC 대비 저렇게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1 BTC 대비 뭐 예를 들어 0.035 뭐 이런 식으로 뭐 BTC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똑같은 가치예요. 이더리움은 가치가 변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 대상 통화가, 대상 코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냥 표기만 달라질 뿐인데, 근데 이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거나 또는 BNB 코인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 이더리움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데를 또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또 수익을 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삼각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그냥 이러한 거래 방식이 있다. 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셔도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무위험 차익 거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도 아 저거 그때 한번 들어봤던 얘기다. 자 이런 것들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 프리미엄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국가별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본 어떤 거래 형태가 되는데, 한국 거래소의 업비트가 예를 들어 뭐 해외 거래소의 업비트보다 예를 들어 한 5% 정도 비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예전에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힘들죠. 이, 그, 약간 법적인 이제 구조상 규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어떤 그 갭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차익 거래 예전 같은 경우는 한 23%, 많이 벌어질 때는 27%, 그러니까 해외에서 27%가 그 가격이 더 싼 거예요. 그럼 뭐 그 싼 가격에 코인을 사서 암호화폐를 사서 뭐 업비트나 빗썸에 그냥 비싼 그 가격이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리스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해외 거래소에 어떤 계정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넘길 때 그 이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트래블 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제약할이 좀 있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어 차익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요거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지금은 기본 뭐 10% 이상. 왜냐? 그렇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무한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되게 좀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갇혀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진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되물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이는, 자, 이러한 계획 차이, 예를 들어 뭐, 국가 간에 한 10%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5% 차이가 난다. 국가 간의 거래소에서. 그러면 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수치화를 시켜요.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어떤 식의 롱 전략을 취하거나 아니면 숏 전략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수익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러한 거래 수익을 우리가 지금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 지인의 콘트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위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위험.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김치 프리미엄, 특히 이런 김치 프리미엄, 언론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손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쵸? 이러한 거래 형태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외환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이 돼서 뭐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못 해요.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정말 무위험 차익 거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근데 할 수가 없는 상태지만 진이는 어떻다고요? 여기서 펀드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펀드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이는 이러한 무위험 어떤 거래 전략을 예, 바탕으로 수익금을 만들어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진이 자체가 왜 오차범위 안에 0.33%에서 3.9%의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러한 무위험 차익 거래를 다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화된 걸 바탕으로 지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리스크가 가지가 된 그러한 수익률을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거래를 웬만하면은 하지 말자. 우리가 개인이긴 하지만 이러한 거래 형태를 우리는 못해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다고 한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시장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위는 분석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거래 전략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수치화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질문 주신 부분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 우선적으로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분 정말 좋은 어떤 흐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국내 자, 적금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말도 안 되게 폭락하고 있죠. 이거는 금융 지식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요. 이게 이는 복늘 어떤 뭐 적금 형태든 아니면은 그 원화 형태의 어떤 투자 자산은 이제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원화를 달러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어떤 다른 실물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어떤 지금 형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어떤 투자 판단이에요. 자, 그리고 자, 진의를 제가 많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진의에 대한 펀드 전략에 의해서 하나를 보자고요. 어떤 얘기냐?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최소, 미니멈, 그 다음에 맥시멈. 그렇죠. 원화는 지금은 원화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냥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약간 나라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원래 나라에서는 이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원화 형태의 어떤 자산, 특히 현금성 자산, 뭐 통화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까이는 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대처 방안으로 골드나 아니면 달러가 나온 겁니다. 근데 골드는 너무 고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너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달러 자산인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거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 자, 미니멈, 맥시멈 이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조건 맥시멈 투자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다. 뭐 적금에 관련된 투자 자산이 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투자를 하실 거면, 자, 생활비 조금 줄이시는 게 되잖아요. 사실 부자가 되신다면, 생활비든 뭐든 간에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10,000달러짜리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분이 뭐 적금 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10,000달러짜리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원금을 오로지 다 10,000달러 맥시멈 투자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달짜리가 되든 단기 플랜이 되든 중기 플랜이 되든 장기 플랜이 되든 저는 이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10,000달러 맥시멈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 주기 플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무조건 2년짜리 정기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어떤 투자 플랜을 좀 짜드리면 일단 맥시멈 10,000달러 기준 한 3개 이상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중기, 장기 요렇게 한 개씩 일단은 해보시고 이제 한 개씩 대신 이것만 지키세요. 뭐 맥시멈 투자를 뭐 적금을 타신 다음에 10개를 돌리시든 100개를 돌리시든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3분의 1씩 보게 돼요. 단기 3분의 1,
중기 3분의 1, 장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 뭐 하루에 1,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10,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저처럼 뭐 한 5,00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2년 장기 플랜으로 가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정한 그 약간 복리 형태의 수익금을 복리 형태로 이게 운영 가능한 겁니다. 바로. 자,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음.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10,000달러 무조건 맥시멈 투자를 하시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맥시멈 투자. 자, 맥시멈이 왜 중요하느냐? 맥시멈 투자의 장점. 이게 바로 퀀트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질문 잘 주신 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퀀트 전략을 이해를 하고 벌써 수익 주기 플랜을 가동을 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걱정이신 부분이 그거잖아요. 어떤 생활비 측면. 그 다음에 한 달 이제 쓰이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자, 급하신 요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00달러로 뭐 단기든 뭐 중기든 장기 이렇게 해서 가동을 해서 저는 쪼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그냥 맥시멈 투자를 하세요. 이게 최고 좋아요. 예. 2년이면 그냥 맥시멈 투자를 하셨을 때 뭐 알고 계시는 뭐 단기, 중기, 장기 중에 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가동을 하시는 거죠. 재가동할 때 장기 수익 줄이 플랜으로 하시나는.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저처럼 하시면 거의 10,000달러 기준으로 거의 하루에 100달러 정도는 지금 쌓인단 말이죠. 네, 쌓여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기업체가 재가동을 시키잖아요. 장기 플랜으로. 그러면 그 장기 플랜으로 재가동 시킨 거기서도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10일 정도만 지나면 그 누적된 그 장기 그 수익금을 담보로 하는 수익금을 재가동 시킨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하루에 15달러에서 한 20달러 수준까지 갈 때까지 계속 만드시는 거.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활비 측면은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네. 한 달이면, 한 달이면 거의 700불, 800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거를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제 거를 많이 응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8,500달러 기준으로 거의 이 정도 수익금이 나와요. 잠깐만요. 예, 지금 10,000달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000달러 기준이면 거의 100달러 이상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나오는 당일 수익금을 다시 재가동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예, 재가동을 시키면 이 정도 누적 수익이 지금 쌓였잖아요. 벌써 한 10일도 안 됐는데. 그쵸?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 주기 분배를 하루하루 늘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수익금을 담보로, 그러니까 수익금을 바탕으로 다시 재가동시켰을 때 이러한 누적 수익금이 또 쌓인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생활비로 쓰시든 아니면 그걸 또 담보로 그게 또 모였을 때 그를 또 바탕으로 또 재투자를 하시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한 달 지나면 뭐 못해도 한 50만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달러가 거의 한 1,400, 1,5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한 50만 원 이상, 한 60만 원 정도의 그냥 생활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늘려가시면 아마 물려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10,000달러 기준 어떤 맥시멈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뒤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한 주 마감하는 내용, 한여까지 포함을 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투자하는 직접 투자 방식은 이제 좀 버리는 쪽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회계 안에서 어떤 주식 플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제일 좋을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 정말 이제 리얼했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실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